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조경 일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31페이지. 전 시간에 이어서 정원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정형식과 자연식 정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각 나라별 정원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 정원 양식 중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평면 기하학식이었죠. 평면 기하학식은 어느 나라다? 프랑스다. 중요합니다. 요거 기억하실게요. 프랑스는 평면 기하학식. 그래서 프랑스를 보게 되면 평면상의 대칭적인 구성이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보르비공트 정원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명한 정원이죠. 프랑스의 최초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이라고 하는 보르비공트 정원입니다. 뒤에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보르비공트 정원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평면에 축이 이렇게 있고요. 축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축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화단이 이렇게 대칭으로 전개가 되네요. 밑에 베르사유 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화단이 동일한 형태의 화단이 서로 대칭으로 구성이 되고, 가운데 분수와 연못의 형태가 동그랗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축과 그 다음에 동그란 원 형태의 연못. 이러한 것들이 프랑스 정원, 특히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의 특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형식 정원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페이지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32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두 번째는 노단식. 노단식은 어느 나라다? 이탈리아다. 이거 중요하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노단식 정원이 있습니다. 어디? 경복궁 교태전. 경복궁 교태전, 후원, 아미산, 요거 노단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식인 것 같은데 노단식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경복궁 교태전, 우리 중전께서 기거하시던 곳이죠. 교태전 후원, 아미산을 가보게 되면요. 잠깐 웹 검색을 해서 내용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단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신선사상을 나타내는 우리 이런 굴뚝. 마찬가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얘도 마찬가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이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태전 후원, 아미산도 노단식이다.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우리 서아시아입니다. 지금 이라크, 우리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위역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바빌로니아 서아시아의 공중정원.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한. 왜 그런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공중정원의 형태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번 형태를 나타내 보게 되면 이렇게 정원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물론 현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에만 남아있는 정원이에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게 공중정원입니다. 노단식.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빌라 정원. 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산악정이 많다라고 했어요. 자, 산이 많으니까, 자, 이 산이 이렇게 많아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단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죠? 노단의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빌라 정원도 노단식이다. 어쨌든 노단식은 이탈리아,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정식으로 갑니다. 자, 중정식. 자, 중정식은 제가 그림을 잠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정식은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로다가 사방이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는 거고요. 정원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가운데 있다의 중입니다. 그래서 중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스페인. 요거만큼은 꼭 기억하자. 자, 스페인은 중정식. 다시 한번. 자, 스페인은 중정식이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은 뒤에서 각 나라별 조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식 정원 양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자연식 정원 양식. 자, 첫 번째 전원 풍경식. 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물론 한국, 중국, 일본이 대표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유럽인데요. 유럽은 정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18세기 영국. 자, 영국은 여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만 영국은요 17세기까지는 정형식이에요. 그런데 정형식은 단조로워요. 재미가 없어. 질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18세기 이후에는 자연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연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세기 이후에는 영국은요 자연식 정원으로 자 발달되게 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대표적인 영국의 정형식 정원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영국의 정형식 정원 보게 되면 하나 좀 검색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이런 화단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바로 검색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거 보세요. 상당히 정형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듯반듯 마주보고 대칭이고, 그죠? 축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러한 정원은 단조롭기 때문에 쉽게 질릴 수가 있다. 영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17세기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18세기 가면서부터는 아우 재미없어. 자, 그러면서 자연식 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정형식에서 자연식으로 발달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목가적인 자연 풍경을 관상하도록 하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넓은 목초지가 전개가 되고, 자, 중간에 느릅나무, 참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이런 목가적인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정원. 요게 전원풍경식, 자연풍경식 정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것은요, 뭐다? 전원풍경식은 동아시아와 18세기 영국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유임천식입니다. 이번에는 회유임천식 어디일까요? 그렇죠.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회유임천식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다? 일본이다. 자, 여기서 일본은 회유라고 하는 것은 자, 거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닐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보시는 것처럼 뭐가 연못과 숲을 거닐기 위해서는 이 연못을 건너기 위한 이런 다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과 여기 내용이 나오죠. 호수를 중심으로 다리를 가설해서 주변을 돌면서 회유하면서 경관을 즐겼다. 경관을 즐겼다. 이게 회유 임천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회유 임천식은 어디다? 일본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자, 33페이지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 요번에는 고산수식입니다. 우리 자연식 정원 양식에서 가장 중요해요. 일본 정원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고산수식은 무지무지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별이 2개. 자, 이렇게 강조할게요. 자,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자,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밑에 이거 잠깐 볼까요? 자, 축산고산수, 평정고산수 나뉘어져 있는데, 자, 축산고산수 지금 보시는 요게 모래로다가 이렇게 물결을 만든 거예요. 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물 표현하기 위해서 모래를 갖다 이렇게 물결을 만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평정고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자, 요거를 갖다가 바다라고 연상을 하면서 자,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물결 파도로 이렇게 연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자, 불교의 영향을 받은 극도의 추상적인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고산수식은요, 상당히 인공적이고 예술적이다. 그 다음에 축소지향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예술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예술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예술적이고 축소지향적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이야기하지만 자, 추상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본 고산수식은요, 우리 시대로 봤을 때는, 자, 뒤에서 또 나올 거지만, 여기, 어느 시대냐? 실정시대예요. 자, 무로마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실정시대, 무로마치 시대 때의 정원 양식인데, 이때의 시대적 배경이 요 14세기와 15세기예요. 자, 14세기는 축산고산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4세기는 축산고산수식. 자, 그 다음에 15세기는 평정고산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자, 상징성, 추상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14세기의 축산고산수식을 보게 되면 자, 나무는 산봉우리로 연상을 시킨 거예요. 자, 나무를 딱 세워놓고요. 저 나무는 산봉우리야. 상당히 추상적이죠. 자, 그 다음에 바위를 세워놓고 저 바위는 폭포야. 자, 모래를 깔아놓고 저거는 물이야. 이렇게 즐긴 거예요. 그런데 15세기의 평정고산식으로 가서는 자, 바위는 섬이야. 자, 모래는 바다고요. 자,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축산고산수식에서는 나무를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나무를 써서 산봉우리를 만들었는데 평정고산수식에서는 나무를 쓰지를 않아요. 뭐만 쓴다? 바위와 그 다음에 모래만 쓰게 됩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우리 축산고산수, 평정고산수 대표적인 게 축산고산수식은 우리 금각사, 은각사.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축산고산수식은 금각사, 은각사. 자, 평정고산수식 대표적인 것은요, 용안사가 있습니다. 용안사. 이거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14세기 축산고산수식 대표적인 정원, 그러면 금각사, 은각사. 하나 더, 대선원. 하나 더 넣을까요? 여기 금각사, 은각사 외에 대선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축산고산수식이고, 자, 평정고산수식 대표적인 것은 용안사 정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거 중요하다는 것 또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충식 정원. 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원 양식의 발생 요인. 자, 아까 설명드렸죠. 자, 우리 이탈리아가 왜 노단식으로 발달되었다? 뭐가 많기 때문에?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자, 프랑스가 왜 평면기하식으로 발달되었다? 프랑스는 평지가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환경 요인. 자, 요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중요한 거 나와요. 신선사상. 자, 우리 조경 공부하면서 계속 나와요. 신선사상. 자, 말이 어려워요. 자, 신선사상이 뭐냐라고 하니까, 자, 불로장생하는 신선의 거절을 현실화시키고자 했다. 말이 어렵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은 죽지 않는, 실제 존재하지는 않죠. 죽지 않는 신선이 살고 있는 것처럼 나도 꾸며놓고 살고 싶다. 신선이 사는 것처럼 나도 꾸며놓고 살아보자. 이게 신선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선사상을 나타낸 대표적인 유적이 뭐가 있느냐? 우리 백제, 부여의 국남지가 있고요. 앞에서 절충식 정원이라고 했던 요 신라의 안압지, 경주에 있습니다. 자, 요거 별표 쳐야 되겠네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 일본 고산수식, 요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고산수식 정원은 뭐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자, 세 번째, 중세시대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중세시대, 우리 교황 왕권과 그 다음에 교황이 같이 어떤 권력 다툼을 하고 대립을 했던 상당히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니까 어떤 정원이 발달되었을까요? 폐쇄적인. 그렇죠. 여기서 폐쇄적인. 자, 중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세는 폐쇄적인 수도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페이지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로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성이 있네요. 민족성. 자, 영국의 풍경식 정원. 자, 영국은 정형식 17세기로 영국은 17세기까지는 정형식. 자, 영국은 17세기까지는 정형식.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정형식. 자,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 자, 무슨 양식이라고요? 자, 전원 풍경식. 이게 영국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은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영국의 풍경식 정원, 자, 유럽의 기하학식 정원 양식 속에서 경관과 자연을 찬미하던 18세기 영국의 시대적 풍조에 기인한다. 넓은 목초지가 전개가 되고 그 넓은 목초지를 바라다 보면서 저 바깥에 있는 자연 경관을 하나의 정원화하기 위해서 또는 정원화시켰던 이러한 나라가 18세기 이후의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영국의 조경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볼 게 많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본의 고산수식 정원. 자, 일본의 고산수식 정원. 자, 아까 나왔던 거죠. 14세기, 15세기 무로마치 시대에. 자, 요때는 고산수식 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불교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추상적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산수식 정원은 불교 영향을 받았고 상당히 추상적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여기 보게 되면 축소지향적인 일본의 민족성. 자, 일본의 정원 양식이요. 일본의 정원 양식이 자, 비조 시대 때부터 6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6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비조 시대, 나량 시대, 평화 시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겸창 시대, 실정 시대, 그 다음에 도산 시대, 그 다음에 강호 시대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치, 메이지. 자, 마지막 명치 시대 때의 정원 양식이 축경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축소지향적인 일본의 민족성, 자, 이러면서 탄생되게 된 정원 양식. 지금 일본의 정원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게 축경식입니다. 축경식. 그래서 일본의 고산수식은 불교 영향이고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또 축경식, 축소지향적인 이러한 민족성의 기인이 되었다라고도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역사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자, 왕권과 그 다음에 교황이 대립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회랑의 폐쇄적인 중정. 자, 회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담. 물론 담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시면서 뜻이 좀 어렵기 때문에 회랑이 뭐야? 라고 좀 회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회랑은요, 이런 담이에요. 담이에요. 담. 자, 회랑의 폐쇄적인 중정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담으로 둘러쌌다는 얘기예요. 담으로 둘러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둘러쌌다는 얘기예요. 왜? 바깥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폐쇄적인 중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상당히 폐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과 동물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곽주위에 해자를 만들어서 성곽 밑에 있는 어떤 그 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해자를 만들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자, 그러면서 14세기 지나갑니다. 중세 지나가면서 15세기 가면서 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무슨 운동이 펼쳐집니까? 르네상스. 자, 문화 부흥기. 자, 예술적, 그 다음에 음악적, 그 다음에 미술. 자, 모든 분야가 상당히 발달을 하게 된 자, 르네상스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자, 중세 시대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폐쇄적이었다면 15세기에는 문화 부흥이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상당히 개방적인 형태의 정원이 발달하게 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중국을 닮아가지만 조선시대에는 방지원도. 자, 네모방자에 연못짓자네요. 그 다음에 둥근 섬.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방지원도, 네모난 연못에 어떤 섬? 둥근 섬. 이거예요. 자, 그래서 네모난 연못에 둥근 섬, 네모난 연못에 둥근 섬. 우리나라가 이러한 형태, 조선시대 때 정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연못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요. 방지원도, 다른 말로 어떻게도 이야기하느냐? 다른 말로 방지원도는 천, 원, 지, 방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늘은 둥글고, 자, 땅은 네모났다. 자, 그래서 이 원도, 자, 둥근 섬을 하늘, 그 다음에 네모난 연못을 갖다가 땅, 즉 땅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이러한 형식. 자, 그래서 이런 천원지방 또는 방지원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상, 이조차도 신선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어. 자, 신선이 살고 있던 곳의 연못은 이러한 형태였을 거야. 무슨 사상? 신선 사상의 영향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원 양식, 동양과 서양의 정형식, 자연식 정원의 양식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각 시대별 우리나라부터 정원 양식을 중국, 일본 거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